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얼룩덜룩한 피부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옛날부터 하얀 피부는 미인의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흰 피부, 그 다음에 흰 치아, 그 다음에 흰 손. 그 300을 갖다 미인의 조건으로 잡았는데, 근데 이제 피부에 기미가 생기는데 왜 얼룩덜룩해질까요? 왜 얼룩덜룩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광노화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지난 다음에 이제 기미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겨울이라도 스키를 많이 탄다든지 썰매를 탄다든지 이럴 때 기미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중에서도 이제 많이 생기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생길까요? 자외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데가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저요. 예, 몸에서. 저요. 예. 여기 눈 아래 광대 있는 쪽 아닌가요? 그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데가 있죠. 정수리. 아니요. 아니에요. 코죠. 아, 코는 네. 어디를 있든 간에 햇빛이 어떻게 비치든 간에 항상 노출되죠. 근데 기미가 안 와요. 그래서 맞아. 코는 오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그건 왜냐? 코의 피부는 두껍고 개기름이 많이 흐르죠. 그래서 그걸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 중에서 가장 얇은 피부는 어딜까요? 가장 얇은 피부는 어딜까요? 눈가요. 그렇죠. 눈가에 생긴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미가 있는 부위는 광대뼈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광대뼈 진하게 있지만은 눈가에도 보면 색소가 진하게 있죠. 그 다음에 이마에도 있고요. 그래서 눈가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기미가 있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눈가에는 다 이미 있어요. 그래서 기미는 이렇게 얼굴에만 생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팔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 제를 팔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데도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신이라든지 피임약이라든지 내분비상이든 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광노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병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광노화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노화가 돼야지만 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조금만 햇빛이 강하더라도 자외선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색소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때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미리 방어하는 기전으로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때 기미가 생기는 것처럼 호르몬의 이상이 있다든지 어떤 약제라든지 이런 게 있든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생기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전적으로 어떤 경우 생기느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방어하기 위해서 색소를 많이 생겨야겠죠. 그럼 우리 피부 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백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인들도 기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백인들은 색소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 같이 건강한 색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불량품 색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피부암이 생긴다든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더 먼저 생깁니다. 그럼 아시아인한테는 많이 생겼냐? 같은 아시아라도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외선에 대한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이 극동아시아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훨씬 기미가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미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한 장시간 동안 노출돼서 데미지가 이미 축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 때 기미로 이제 변화해서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자외선 때문에 오는 질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미, 흑자, 검버섯, 탄력 손실, 그 다음에 주름, 피부암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색소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기미하고 흑자하고 검버섯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기미하고 흑자라는 것인데 작게 어둡게 돼 있죠. 띄엄띄엄 이렇게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 것들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기미라는 것은 아까 사이토킨이 만들어 옆에 있는 전체적으로 색소세포한테 자극을 줘서 색소를 많이 만드는 건데, 흑자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색소세포 중에서 조금 더 예민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약한 것들이 있죠. 데미지 더 많이 받아서. 부분적 색소세포들이 색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흑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기미가 바탕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진하게 보니까 기미를 잘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검버섯은 뭐냐면 자외선 손상을 자꾸 받다 봅니다. 받다 보면은 아예
각질층이 두꺼워져 버리는 거예요. 색소가 많아져 좋긴 좋은데 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표피층 자체가 과잉 정식돼서 오는 일종의 종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피부에 보면 이렇게 진하게 돼서 껌 붙어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피부보다 뭔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검버섯입니다. 똑같이 자외선 때문에 오지만 정도에 따라서, 부분적에 따라서 이렇게 기미냐 흑자냐 검버섯이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층하고 진피층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햇빛에서 많이 노출되면은 이러한 자외선을 계속 손상받으면 이 옆에 있는 각질 세포가 굉장히 많이 데미지 받아가지고 많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섬유 세포도 손상을 많이 받으니까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색소에 붙어서 또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도 마찬가지고 가립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미라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 때문에 오긴 오지만은 여러 가지 세포들에서 데미지를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미는 치료하기 좀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언제 하죠?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기미와 잡티의 치료요. 돈 있을 때. 맞습니다. 맞아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좋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외선 노출을 많이 안 했을 때를 잡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질문이요. 예. 그 우리가 기미 잡티는 사실 여름에 병원에 가서 뭔가 이제 치료를 조금 하려고 하면 어차피 강한 자외선을 또 받을 텐데 그냥 이 여름 지나고 나서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여름이라도 자외선 차단만 잘해주면 돼요. 기미가 오래된 사람들은 시간이 길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계절 빼고 어떤 계절 빼고 하면은 치료를 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미라고 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자외선 노출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기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바로, 빨리 하는 네, 게 그렇죠. 좋은 거네요.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각질에 대한 치료가 있겠죠. 각질에 대한 치료도 있기 때문에 노화된 각질선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때는 레이저를 하든지 아니면 약물로 할 수도 있고요. 혈관에 대한 치료는 혈관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세포, 노화된 섬유세포 때문에 색소를 많이 만드는데, 이때는 섬유세포라는 것은 탄력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재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초음파, PRP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 요즘은 또 스킨 부스터라 해가지고 주사제를 집어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을 해서 젊어지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미 치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를 같이 해서 노화된 내 피부를 젊은 피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노화된 피부를 젊은 피부로 바꿔줬을 때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심하게 있던 사람이라도 이 피부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내게 이미 건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부과를 많이 찾는 분들이 대부분 자주 하는 말이 치료받았는데 더 많이 생겼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왜 치료받았는데 하지 않을까? 이것은 각각의 세포들에 대한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치료받았더니 더 심해졌어요. 근데 너무 레이저를 강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재생시키려면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강하게 하면 손상을 받아버리겠죠. 그럼 더 힘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미 있는 사람들이 가능해서 뾰루지가 났다 그러면 그 부위가 더 까매지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염증이 생겼거든요. 상처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내 걸 건강하게 만들어줄 때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좀 더 약제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조심을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조금 더 내 피부가 좀 더 유전적으로 기미가 잘 생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도 조금 더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 피부가 손상받은 걸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기미치료의 관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